형광등 하나 뭘 안전기 하나 교체할 일이 닥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런 때는 하나를 박살내야 돼. 요즘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 있죠.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 모든 것을 처음 시작하는 분들, 이런 분들이 질문이 많이 오시더라고요. 야, 이거 처음 하는데 참 떨립니다. 진짜 처음 시작하는 사람이 누구냐? 물레기. 태어나자마자 그 애들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좀 걷기 시작해. 걷기 시작하면 어떻게 시작합니까? 일어났다가 넘어지고 그러다가 걷는 거예요. 이치는 그렇단 말입니다. 이치는 전기 소방 쪽에서 자격증을 땄어. 그러니까 소방안전관리자도 하고 뭐 전기안전관리자도 하고 하는데 자기가 처음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떨리고 모르고 취업을 하면 어떻게 하지? 막 달달달달 하는 거야. 근데 문제는 어린애처럼 다 처음 시작하는 거예요. 가다가 넘어지고 모르고 시작하는 거지. 어떻게 가야 될지 모르고 시작하는 거예요. 걱정이 문제입니까? 시작하는 게 문제입니까? 걱정 때문에 시작을 안 할 거예요? 아니면 시작을 하면서 걱정을 할 거예요? 둘 중에 하나 택해야 되는 거야. 둘 중에 하나 택해야 돼. 뭐 자격증은 가졌는데 걱정만 하면서 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거 하고 시작하는 거. 거짓말을 해서라도 본인이 일단 입사를 하는 겁니다. 설령 쫓겨나는 한이 있더라도 수습기간이 있대. 그래서 3개월 이전에 쫓겨나면 어떡해요? 하시는 질문하시는 분도 있더라고. 야, 그러니까 얼마나 모르는 겁니까? 얼마나 모르는 거예요. 법도 모르고 실제 업무도 모르고 이런 겁니다. 그런 분들은. 그렇게 쫓겨나는 수습기간이 있다 그러면 3개월을 버티었어. 그러면 알아버린다니까. 알아버려. 웬만한 건 안다고, 3개월이면. 왜? 안 쫓겨나려고 바닥 막 여기 귀동냥 눈동냥 하고 어떻게든 해보려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 그게 노하우가 되고 실력이 돼서 3개월이면 현장을 이끌어가요. 다만 능숙능란하지 못하고 앞으로 닥쳐올 것을 알지 못하는 거지. 그러니까 3개월도 모자란 거죠. 그렇지만은 누구나 매일 닥쳤다고 해서 다 아는 거 아닙니다. 다 안다고 해서 매일 닥쳐오는 것을 다 헤쳐나가는 게 아니라고. 매일 고장났던 것도 다시 고장났어. 그러면 그것을 진단하고 점검하고 수리하는데 경험이 있으니까 막 타타타닥 될 것 같지만 안 그렇다 이거지. 초보자나 능숙능란한 사람이나 해결이 나요. 다 해결나요. 시간이 다 해결나는 거예요. 시간이 해결나. 자, 자기가 근무하는 곳, 자기가 근무하는 빌딩이다, 건물이다, 아니면 뭐 공장이다, 아파트다 했을 때 자기가 근무하면서 매일 뭐 일이 발생하잖아요. 일이 발생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야, 씨발, 이거 왜 내 현장은 이러냐?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내일 어떻게 될지 몰라. 지랄하는 상사나 갑이 있다든가 아니면 내 업무가 막 터져 막 나오는 거예요. 야, 이거 도망가고 싶은 거예요. 그냥 여기를 그만두고 이러하면서 내 살얼음 걷듯이 내 현장이 지금 돌아가는 것 같아. 근데 자기 현장만 그래. 자기 현장만. 그런데 자기가 퇴근해가지고 길거리를 싹 걸어가면서 이 아파트도 보고 저 아파트도 보고 이 빌딩 보고 저 빌딩 보고 이 공장 보고 저 공장 보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평온합니다. 밤에 걸어보세요. 밤거리를 걸어보시라고. 빌딩에 불이 다 켜져 있고 조용히 반짝반짝합니다. 어떻게 생각됩니까? 야, 저기는 왜 저리 조용하지? 왜 저리 조용하지? 야, 자기 건물은 진짜 힘든데 왜 저렇게 조용할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마찬가지예요. 다른 사람이 자기 건물 지나갈 때 자기 건물을 볼 때 조용한 건물로 인식을 해버립니다. 모든 곳이 조용한 것 같지만 조용하지 않고 다들 시끄럽게 돌아가는 거예요. 시끄럽게 돌아가는 거야. 조용한 건물이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자, 그러면 제가 근무하는 현장, 양 소장님이 근무하는 현장은 말이야, 노하우도 많고 규모도 안 크니까 막 조용하게 돌아가는 것 같죠? 안 그렇습니다. 어제도 물을 못 잡는 거야. 누수 되는 걸 못 잡아가지고 보니까 도저히 누수를 잡을 방법이 없어요. 물받이 만들어서 임시 땜빵 하는 거예요. 땜빵. 그냥 놔둬. 나중에 복구해야 되니까 그냥 그대로 그냥 이거 하나 뺀 상태에서 호수만 내려. 그거 들어는 가냐? 이걸 빼서 그냥 호수 그냥 내려. 그래서 호수를 그대로 빼버려. 요거 잘라가지고 그냥 길게 그냥 잘라버려. 그래서 묶어요. 여기서 물이 내려가는 곳이 벽 안에서 어디에 터져 있나, 어떻게 저렇게 한 방울 한 방울 떨어지는지, 이게 밑에 층으로 떨어진단 말이야.
배수 라인은 아닌 것 같고 급수에서 어디 터진 것 같은데 연결 부위에서 벽 안에서 터져버리니까 뭐 벽을 다 때려 부술 수도 없잖아 이거. 일단은 버텨 가는 겁니다. 전기안전관리자, 소방안전관리자, 뭐 다른 것도 기계안전 유지관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취업을 해서 일을 하려고 하면 걱정되는 게 많아요. 제일 처음 걱정되는 것이 야, 일지를 어떻게 써야 되지? 일지를 어떻게 써야지? 그 다음 법정 일지는 뭐지? 거기서 쓰는 일지는 뭐지? 내가 어떤 일지를 막 써야 되지? 이렇게 걱정돼. 그래서 제가 이제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게 어떻게 한다고? 일지를 어떻게 해요? 막 이 일지, 저 일지 막 이렇게 쓰라고 하는 일지가 딱 정해져 있다. 네, 안 그렇습니다. 없습니다. 없어. 정해져 있잖아요. 자기 주장적인 일지입니다. 자기 주장적인 일지. 만약에 일지를 이렇게 쓴다 하면 자기가 주장하는 것, 본인이 주장하는 것도 있고 그 현장에서 상사가 주장하는 것 아니면 갑이 주장하는 것, 주장하면서 쓰는 겁니다. 주장하면서 쓰는 거예요. 법정 일지가 막 딱 정해져 있으니까 자기가 주장하는 일지입니다. 어디서 검사를 하든 뭘 하든 그것은 주장하는 일지예요. 그러면 법에 정해져서 뭐 이런 일지를 쓰라고 만들어서 그것도 법이 주장하는 일지지. 그럼 그거 뭐 안 썼다고 뭐 문제가 되는 거 있어요? 문제 되는 거 있냐고. 이제 결론 났잖아요. 일지가 모든 것이 주장하는 일지라는 거지. 그러니까 주장만 걷어들이면 좀 편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지를 이렇게 쓰는데 야, 이 일지를 꼭 써야 되고 이렇게 써야 되고 이런 양식으로 꼭 써야 되고 이것은 아니다 이거지. 이런 것은 없어요. 또 자기가 보는 거잖아. 그러니까 보고 이건 필요 없는 것 같아. 안 쓸 수 있으면 안 써버리면 됩니다. 저도 예전에는 뭐 막 주장하더라고. 뭐 갑이 이것도 쓰고 말이야. 그다음 우리 상사도 이런 거 쓰고 하다 보니까 일지 종류가 얼마큼 되냐면 이만큼 되는 거예요. 이만큼. 이제 제가 이제 점점 경력을 쌓아가면서 보니까 야, 이거 불필요한 것 같아. 안 써. 불필요하잖아 이게. 아니 EPS 점검일지, UPS 점검일지 무슨 뭐 하나 탁 하면 뭐 무슨 놈의 점검일지가 막 나오는 거예요. 그래 써봐. 썼어. 매일 가서 그냥 봐서 양호 막 써봤어. 이렇게 쓰나? 아니면 내 일지에 모든 시설 이상 없었음 양호 해서 쓰나? 아니면 안 쓰나? 아니면 어떠한 때 고장 하나 난 것을 그냥 비고란에 특이사항란에 이렇게 써 놓나? 똑같은 거예요. 아니 뭐 달라지는 게 없어. 결국은 종이만 낭비돼. 아무도 안 알아봐줘. 누구 하나 어떻게 중심을 잡아주질 않아요. 그러니까 혼돈이 옵니다. 혼돈이 와. 이런 걸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혼돈이 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선 문서적으로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문서를 만들어가는 것은 자기가 기준이고 그 현장이 기준입니다. 그래서 그 현장에 가서 보고 야, 이건 안 해도 되겠다 하면 안 하면 돼. 안 하면 돼. 그리고 전기의 제일 기본적인 게 뭡니까? 뭐 수변전 일지, 뭐 발전기 운전 일지, 점검 일지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만들잖아. 예전에 30년 전, 40년 전에는 지금처럼 컴퓨터가 제대로 되어 있었어요? 아니면 뭐 인터넷이 제대로 되어 있었어? 아니면 한 절에 뭐 파워플래너라는 프로그램으로 뭘 제공을 해줬어요? 제공을 해주기를 했나? 아무것도 없었어. 그러니까 어떻게? 그때는 수기로 그냥 전기실에 근무하면 뭘 하긴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2시간이면 2시간마다 가서 전압 재고, 전력 재고, 역률 재고, 전류도 재고 이렇게 해서 막 이걸 기록을 해 놓는 겁니다. 쓰기만 썼지 아무런 어떻게 그걸 가지고 분석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거 쓰는 시간 외에는 자빠져 잔다든가 아니면 뭐 하나 터지면 그날 일은 시설 관리 일은 그거 하나 메꾸는데 총력을 기울이는 거죠. 어떤 일이 터져버리면 뭐 일지 쓰고가 어디 있습니까? 그 일에 총력을 다 하고 나서 꼭 일지 다음날 누가 와서 사인 좀 한다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날은 뭐 야간 당직자가 뭘 하든가 가라로 그냥 통밥으로 싹 써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다 형식적이라는 거지, 형식적인 거. 그 다음에 업무하면서 뭐 일지도 부담이지만 또 어떤 부담이 있어요? 참 힘들어요. 진짜 어떨 때는 뭐 협의 하나 뭐 하는데 뭐 제대로 풀리는 것도 없고 뭐 칭찬도 없고 잘해주는 것도 다른 것도 없고 뭐 하라고 하세요 막 시키기를 하고 상대는 또 더 어린 놈이 건방은 건방대로 썰고 뭣도 모르면서 질러대고 이러면 막 이걸 다 긁어놔. 내 가슴을 긁어놔. 야, 그러면 이거 헤쳐나기가 힘든 거예요. 이놈의 현장 말이야. 이거 어떻게 이거 여기서 버텨내나 참 힘듭니다. 고민이죠.
나갈 때 찾아야 되는데, 자, 그런 것을 어떻게 버티느냐. 저는 잘 버텼을까요? 아니죠. 저도 못 버텼지. 저는 어떤 식으로 버텼냐면, 성질이 뭐 같았습니다. 성질이 뭐 같아. 그 앞에서는 솔직히 뭐라고 잘 못해요. 와서 씨발 직원들 보고도 같이 동료들 보고 이 씨발 아이 진짜 미치겠다 이놈의 이 씨발 아니면 혼자 뭐 밖에 나가서 퇴근한 이후에 계속 그냥 이놈의 씨발놈 거 이거 어떻게 헤쳐나가냐 이놈 씨발놈 거 야 그러면서 이제 막 여기저기 뒤집어 나갈 데 없나도 막 뒤져도 보고 그러면서 이제 시간을 막 때워보죠. 근데 이상하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해결책이 나와. 시간은 가면 갈수록 해결책이 나오는 거예요. 그때는 막 힘들다가 시간이 가니까 어떻게 돼요? 막 적어지는 거야, 적어져. 그러면서 해결책이 나오는 게 결국은 정답은 뭐다? 그래. 말 듣자. 이게 해결책이더라고. 말 듣자. 시간이 해결해 준다는 거지. 말 듣자라는 것으로 표현했지만은 어떤 사고든 뭐든 어려운 일은 어떻게 된다고? 시간이 해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어려운 일이 막 닥쳐 오잖아. 그런데 결국 지나가 보면 해결되어 있는 게 많아요. 오늘 닥쳐오는 것 때문에 지난 기간 어려웠던 것은 어려운 걸 해결했다는 걸 까맣게 잊어버리는데 사실은 앞에 닥쳐온 건 하나였지만 내가 지나오면서 해결했던 건 수십 가지, 수백 가지야. 내가 전기기사 자격증을 하나 땄어. 그러면 그걸 헤쳐나왔잖아요. 그거보다 어려운 게 어디 있었습니까? 전기기사 공부할 때는 그거보다 어려운 게 없었어요. 이것만 따면 다 될 것 같았어. 다 될 것 같았는데 막상 따놓으니까 그 다음은 취업 걱정하고 앞길 걱정한다니까. 앞길을 걱정해요. 그럼 걱정한다고 뭐 해결됩니까? 안 나잖아요. 안 나잖아. 그러니까 문제 없는 거예요. 문제 없는 거예요. 가시면 돼. 그래서 제가 양 선생님처럼 저는 실력이 없어서 말이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등 하나 갈질 못하고 안전기 하나 갈질 못하고 하니까 이거 입사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밖에서 보는 사람은 본인 보고 어떻게 생각해요? 전기기사 자격증 하나 있고 기기기사 자격증 하나 있고 무슨 자격증 하나 딱딱딱딱 있어. 아니면 경력이라도 몇 년씩 있어. 그러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사람 다 잘하는 사람으로 생각한다니까. 잘하는 사람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정작 본인은 걱정하지만 남은 본인이 잘 할 줄 아는 사람으로 생각을 하는 거야. 본인만 걱정하는 거지 남들은 그렇게 걱정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막상 그런 일이 닥쳤어. 형광등 하나 안전기 하나 교체할 일이 닥치면 어떻게 합니까? 모른다고 걱정할 것이 아니고 그런 때는 하나를 박살내야 돼. 뜯을 줄도 모르고만 뜯는 것도 모르면 모르면 진짜 힘들 때도 있어요. 그러나 막 뜯는 거 어쩌지 하다 보면 두 가지라 뜯는 거는 하나는 잡아당기다 보면 풀어지는 게 있고 하나는 뭘 풀어서 꼭 잡아당겨야 되는 게 있어. 두 가지예요, 두 가지. 그런데 그건 떼내는 건 돼. 그러면 전기 죽이고 하나 떼내고 하나를 박살내면서 본인이 빨리 공부하는 겁니다. 그럴 때 사비 들여서라도 공부해야 돼요. 모를 때는. 그렇게 해서 헤쳐나가야지. 그냥 등만 쳐다보면서 저놈 거 고장나면 어떡하지? 저놈 거 고장나면 어떡하지? 야, 저거 내가 고칠 줄 모르는데 어떡하지? 해보지 않았는데 어떡하지? 이렇게만 하면 끝이 납니까? 안 되잖아. 근데 막상 또 그런 건 뜯을 수 있다 하지만 우리가 마냥 냉온수기다. 갑자기 안에서 팍 고장났어. 보일러가 팍 고장났어. 이걸 뜯어볼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럴 땐 또 본인이 해결을 하는 게 아니고 전문가들이 있잖아요. 제가 모 현장에서 근무할 때 이제 여러 가지 사건 중에서 냉온수기가 폭발해버려서 냉온수기가 폭발했어. 냉온수기가 폭발해버린 거예요. 아니 냉방 시즌 다 됐는데 냉온수기 한 대가 폭발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깜깜하잖아요. 깜깜해. 여러분 현장에 지금 냉온수기 만약 400RT 있다 2대 운영을 했어. 아니면 800RT 두 대를 운영하다가 한 대가 빵 터져버렸어. 어떻게 됩니까? 그거 바로 교체됩니까? 수개월 걸려요. 수개월. 돈도 억대 이상 들어요. 야, 이런 것도 세월 가니까 해결이 나더라 이겁니다. 해결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일은 이제 시간이 해결해 주니까 내가 모른다는 것은 걸림돌이 안 된다 이거지. 10개를 알고 100개를 아는 사람도 일이 안 터졌을 땐 그게 무용지물입니다. 근데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도 일이 안 터졌을 땐 관계 없는 거예요. 근데 일이 터졌을 때는
누구나 헤쳐나가야 돼. 10개, 100개 알아도 그 사람도 일 터졌을 땐 직접 헤쳐나가야 되고, 모르는 사람도 터졌을 때 똑같은 방법으로 헤쳐나가야 돼. 뭐, 모르고 알고는 그건 중요치 않아요. 뭐, 많이 알아. 많이 알면 뭐합니까? 우리가 그 시험 공부한다고 수천 문제를 거의 막 달달 외워보고 막 공부하잖아요. 알았어. 그거 끝났어. 시험 끝났어. 지금 여러분 그거 필요합니까? 필요 안 하잖아요. 지금 이 이후에 내가 실무 업무를 하는데 내가 이전에 많이 아는 것은 그렇게 중요치 않은 거예요. 아는 사람이나 모르는 사람이나 뭔가 닥치면 그때그때 헤쳐나가는 거야. 그때그때 해결하면서 가야지. 뭐 많이 안다고 뭐 사전에 뭐 무슨 사전에 점검을 해서 뭐 막 예방을 한다. 이야, 좋습니다. 예방 점검이라 그래. 예방 점검. 근데 예방 점검이라는 건 뭐 닦고 조이고 뭐 기름치자 정비 공장에서 예방 점검 되잖아요. 그 현장도 마찬가지. 예방 점검이라는 것은 어떤 게 예방 점검이냐면 막 돌아다니면서 뭐 뜯어보고 뭘 어떻게 해서 하는 게 예방 점검이 아니고, 시설 관리 현장에서 예방 점검은요, 고장 안 나는 현장이 있어. 어떤 현장이 고장 안 나느냐? 야, 주변을 깨끗하게 정리하는 거예요. 그 다음 주변을 깨끗하게 청소하는 거예요. 기계에 먼지 있으면 먼지 싹 털어줘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아, 고장이 안 나. 희한지더라고. 그게 예방점검입니다. 여러분 현장을 가면 딱 여러분도 다른 현장 가거나 아니면 어떤 사람도 마찬가지잖아요. 옷을 잘 입고 깨끗하게 입으면 저 사람 건강한 사람처럼 보이고, 쑥쑥하게 입고 뭐 머리도 안 감고 막 하면 지저분하게 보이고 건강 못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현장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현장 근무하시면 일단 잘 모르시면 어떻게 청소부터 한다. 청소부터 주변 내 근무 장소에 지저분한 것을 싹 없애고 그 다음 문서 같은 것을 정리정돈을 해가면서 내 현장을 꾸려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내가 어떠한 현장이 된다고 그 현장이 건강한 현장으로 바뀌어져요. 그 다음 남이 딱 보니까 맨날 고장나는 게 아닌데 그 사람이 딱 왔어. 그 사람 딱 보니까 이 사람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이 사람이 온 이후로는 쫙 깨끗해지고 말이야. 일지 같은 것도 뭐 어떤 것도 문서 보고 하는 것도 좀 정리정돈하면서 보고를 해주는 거예요. 야, 실력 있네. 내가 잘못 봤어. 이렇게 판단해요. 그리고 성실한 사람으로 본인이 인식되잖아요. 그러면 더 인정해 주는 거예요. 관리 감독하거나 본인을 평가하는 사람이 나타날 때, 이럴 때 행동이 제일 중요합니다. 어떤 행동이에요? 그럴 때 보면 그 새끼 자빠져 자고 있고, 동료가 있어도 뭐 그냥 졸리면 자고, 뭐 유튜브나 보고, 뭐 하라면, 씨발, 이거 왜 지금 하네? 퇴근 시간 다 됐는데 불평불만이나 팩팩 하고 이러면 평가가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은 쓰지 못하는 사람으로 평가되고, 자기 주장이나 하고 말이야. 자기 먹을 거 있을 때 안 주면은 빠락빠락 더 달라고 그러고, 이런 사람으로 평가돼. 똑똑한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모든 걸 조용히 처리합니다. 조용히. 본인이 나갈 때도 조용히 나가. 현장이 마음에 안 들면 시끄럽게 계속 불평불만을 하면서 현장을 시끄럽게 하면서 나가지도 않고 들어오지도 않고, 이거야 매일 섞이기라고 분위기를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하면서 일도 안 하고 분위기도 엉망 만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진짜 똑똑한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그런 거에 별로 신경 안 씁니다. 어느 날 조용히 나가요. 조용히. 이 현장이 맞지 않고 자기가 어느 현장이 맞다 그랬을 땐 조용히 나가.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모든 업무를 자기 주관적으로 딱딱 정리를 해 놓습니다. 메모도 해 놓고, 오늘 이거 새로운 거 배웠다. 그러면 배운 걸 내 것으로 만들어가. 실습도 해보고, 이렇게 하면서 실력을 배양을 해가요. 자기 배양을 해가요. 자기가 자기를 높여가는 거예요. 빈깡통이 요란하다 그러잖아요. 빈깡통이 요란하다고. 매일 그냥 말만 앞서는 사람은 결국은 성과도 없어. 일지라도 똑바로 쓰면 좋은데 말이 써요. 말로. 이걸 왜 써야 되냐, 뭘 해야 되냐, 그냥 말로 부정적으로만 모든 걸 해버리면 그 사람은 부정적인 사람 외에 달리 어떻게
뭐 해결책이 없어. 이러니까 이 시설 관리 현장에 뭐 사람들이 그런 사람 한두 사람이 있다 보면 어떻게 돼요? 전부 그런 사람으로 인식되고 그런 사람 한두 명 딱 있어버리면 그 현장은 완전히 박살나는 거예요. 누가 평가를 해도 그 두 사람 때문에 그 현장 직원 전체가 도매금으로 야, 시설 관리 이 사람들은 말이야, 이거 참 뭐 하나는 부정적으로는 하지 평가를 제대로 안 해주는 거야. 평가를 제대로 안 해줘요. 제가 이제 계속 중요하다고 또 얘기하는 거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이 일도 잘해야 되지만 일의 결과물은 전부 문서입니다. 문서는 무슨 뭐 어려운 문서가 아니고 본인이 꼭 이거 이러다가 내가 정리를 좀 해놔야 되겠다. 꼭 보고만 하는 게 아니에요. 꼭 보고만 하기 위해서 문서를 만드는 게 아니고, 야, 이 고장났어. 이걸 그러면 내 나름대로 한번 정리를 해보겠다. A4 용지 하나, 둘 정도로 사진 찍어 놓고 어떤 고장이 있었다, 아니면 뭐가 문제 있었다 해서 정리를 해서 뭔가 처리를 해 놓으세요. 이러한 버릇을 자꾸 내가 현장 사진을 많이 찍어서 자료를 확보하는 버릇을 하다 보면 어떠한 부분이 오냐면 어떠한 문제가 생겼을 때 빨리 보고하고 효과 있게 보고하고 잘 보고되고 그 다음 남이 알아보기 쉽게 보고서를 만들어서 주게끔 된다고요. 그러면은 본인도 인정받고 본인이 노하우가 생기는 거야. 관리 노하우가 생겨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그 현장 업무를 하시면 이제 다방면으로 발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기능적인 면도 발전해야 되고 기술적인 거, 기능적인 건 몸으로 때우는 거, 기술적인 것은 이론적으로 어느 정도 익혀놓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행정적으로 하는 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죠. 차근차근 준비해 가야 나중에 결과물이 나오는 겁니다. 몸으로 때운 거는 그날 몸으로 때워서 사라져 버리잖아요. 그러네 문서는 내 몸으로 때웠던 것을 증명하는 이력이 되는 거잖아요. 증명하는 실적이 되는 거잖아요. 실적. 그래서 문서 실적을 누가 많이 만들어 놨느냐에 따라서 나중에 평가를 받아요. 그런데 이제 어떻게 됩니까? 연말 되면은 올해 총괄 실적 보고를 해달라고 요구하는 것도 많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면 본인이 평가를 받기 위해서 그 현장 소장이면 현장이 많다 보면 현장 실적을 내달라 그래요. 그랬을 때 실적을 내는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미리 사전에 준비가 잘 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진 같은 다 매번 뭐 발생할 때마다 사진 찍어서 사진을 전부 보관을 해 두는 거예요. 보관해 두면 어떻게 됩니까? 실적 보고할 때 빡 찾아가지고 다다다닥 붙이고 엑기스적인 실적을 딱 만들어서 제출합니다. 그런 게 준비가 안 됐어. 그러면 뭐 글로 된 것만 복사 푹 해서 아니면 막 써가지고 팍 조업을 던져서 먹어라 해요. 또 어떤 사람은 그것도 없어. 그냥 종이 한 장에 이야 실적이 없어. 그냥 사인만 하고 제출해버려. 똑같은 일을 했는데 어떤 사람은 진짜 일목요연하게 실적이 나오고 어떤 사람은 뭐 이것저것 막 섞어가지고 정리가 안 된 상태로 그냥 쓰레기 봉지에 쓰레기 담듯 던져버리고 어떤 사람은 그냥 빈 봉투 가져옵니다. 빈 봉투 가져와요. 평가가 어떻게 돼요? 평가가. 그래서 현장에 근무하는데 두려움 같은 거 이제 크게 갖지 마시고 입사, 제가 매일 강조하는 것이 입사 먼저 하시고 그 다음 전기 안전관리자로 만약 들어간다, 어떠한 소방 안전관리자로 들어간다, 뭐 승강기 안전관리자로 들어간다 하면 들어간 후에 자기 업무가 뭐가 있는지 하나하나 챙기다 보면 세월 가다 보면 한 3개월이면 웬만큼한 건 다 챙겨집니다. 다 알아요. 그 다음에 1년을 운영해보면 1년 안에 벌어지는 뭐 점검사항, 검사사항 이런 게 다 알 수 있죠. 본인이 뭐 교육 가는 것도 있잖아요. 교육 가는 것들도 알 수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드라 TV를 통해서 저를 통해 가지고 일단은 알아야 되는 것이 제가 관리 운영 매뉴얼을 전 작성한다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내 업무 사항을 저는 관리수장이니까 관리수장 기준으로 싹 정리를 해요. 그럼 직원들 뭐 업무 내용까지 다 정리를 해 놓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뭐 전기다, 뭐 전기과장이면 그거에 맞게끔 자기 거를 싹 정리해 가는 겁니다. 이렇게 해 놓으시면 돼요. 그래서 뭐
저도 업그레이드를 많이 하고 있고 그렇지만 잘 안 되는 것도 많습니다. 저도 뭐 다 이렇게 한다고 다 잘 되는 게 아니고, 누가 뭐라고 시켜서 뭘 하기 전에 제 나름대로 사전에 준비를 해 놓은 겁니다. 사전에 준비해 놓는데 어떠한 문서를 만들든지 관리 운영 계획서를 만들든지 뭘 만들든지 정확한 조건은 하나 있어. 조건은 남이 보고 또 인정할 수 있는 걸 만들어라.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어떤 사람들은 만들려고 하면 계획서 같은 거 막 만들려고 하면 엑셀로 막 만들어 버립니다. 엑셀로 막 만들어서 정리를 해버려요. 그러면 그것은 남한테 뿌려줬을 때 남이 어떻게 쓰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거 한번 나한테 넘겨줘 봐 했을 때 못 써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내가 엑셀로 해야 될 거냐, 한글로 해야 될 거냐, 파워포인트로 해야 될 거냐 하는 것을 잘 판단을 해서 문서를 만들어 가셔야 돼. 그리고 이제 계획서라든가 보고서는 어떻게만 한다? 웬만하면은 한글로 하는 거예요. 백데이터 할 거 있어. 이런 거는 엑셀로 붙임으로 해도 돼요. 그러나 모든 문서는 워드는 한글 문서로, 워드 문서로 해가지고 작성을 하셔야 돼. 그래야 본인이 작성도 쉽지만 날려주는 거, 그걸 그대로 전달하는 거, 전자적으로 전달할 때 쉬워요. 그래서 본인 기준. 여러분들 잘 모르면 한글을 잘 안 하고 엑셀을 막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엑셀로만 막 하고 모든 걸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일지라든가 이런 것은 엑셀로 하든 한글로 하든 크게 문제 없습니다. 그렇지만 보고서라든가 계획서, 결과물 이런 것들은 정리할 때 뭘로 한다? 한글로 해야 돼요. 한글로. 이렇게 해야 나중에 본인이 발전합니다. 그다음 문서라는 것을 만드는 틀도 정확하게 기준, 본인 기준이 아니고 공통적인 기준을, 뭐 여백도 마찬가지, 위아래 여백, 좌우 여백 이런 것도 공통적인 기준을 다 알고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2025년도에 이드라 TV, 네이버 카페 이드라 TV에서는 여러분들 실무 현장에서 기초적인 부분부터 영상, 유튜브 영상은 기초적인 부분이 많이 나가겠고, 문서 관리도 기초적인 것부터 시작해서 문서 관리에 대한 것들도 강의부터 시작해서 다시 한번 제가 마음을 먹고 한번 여러분들하고 업무 공유를 좀 하겠습니다. 이제 남을 가리킨다, 제가 가리킨다라는 전제로 하면은, 제가 어떻게 됩니까? 좀 우쭐대는 사람이 돼요. 그러니까 제가 설령 가르쳐 드리는 것을 보내드려도 업무 공유로 컨셉을 잡고 운영을 해야 여러분도 부담 없고 저도 부담 없고, 뭐 그렇다고 공유한다고 아니면 제가 돈을 받을 겁니까? 뭘 받을 겁니까? 현장에 재직하는 동안 조금이라도 이제 도움 되게끔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자, 고맙습니다.